안녕하세요. 저는 아토무스 과학의 박지훈 강사입니다. 저는 더 학원에서 통합과학과 화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화학에 대한 제 수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화학의 구성과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화학원의 구성은 총 4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화학의 첫걸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자의 세계, 3번은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역동적인 화학 반응. 그런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1단원과 4단원의 경우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단원이라는 걸 너무 지극히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2단원과 3단원은 내용을 암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1, 4단원은 킬러 문제가 나오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을 푸는데 급급하고요. 2, 3단원의 경우는 내용을 단순 암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내신과 수능을 잠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신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40분에서 50분 사이의 시간을 주고 서술형 단답형 문제를 포함한다면 25문제에서 약 30문제까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수능은 총 30분에 문항수가 20문제, 2점짜리가 10문제, 3점짜리가 10문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그렇다면 네 문제의 수능에서 킬러형이 나온다 가정했을 때 한 문제당 3분씩 걸린다고 하면 총 12분이 걸리죠. 그러면 12분에서 18분이 남은 나머지를 16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한 문제당 실제 수능에서 풀어야 하는 시간대는 1.5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신에서 40분에 30문제 정도를 푼다라고 가정하면 약 1.6분에서 1.7분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내신은 수능보다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고, 다행히 대부분의 제가 수업을 하는 학교들은 수능과 연계된 문제들을 킬러형 문제들을 수록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고민을 할 때가 언제냐면 고3 3월달 첫 모의고사입니다. 고3 첫 3월 모의고사에 성적이 많이 낮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들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방학 동안에 우리 애가 놀았나 봐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들여다보면 그 학생은 논 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잘못된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 첫 번째, 학생들이 복습을 할 때 제일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무슨 내용을 수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지? 라고 하는 것을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단순 복기식의 내용을 가져가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그 문제의 조건과 내용을 살피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문제 이렇게 풀라고 했어 라고 하는 형태로 내용을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어봤던 문제들의 경우는 당연히 풀 수 있으나 유형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성공적 고교 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정확한 정의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한 표현을 익혀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암기하고 빠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보통 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밀도가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피분의 질량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밀도라는 값을 구하는 것이지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밀도의 정의는 뭐냐? 단위 부피당 질량값. 그래서 어떤 물질들의 가볍고 무거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 밀도라고 하는 단위를 줄까요? 아니요, 그런 단어는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문장을 바꿔서 내죠.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것을 단위 질량당 부피라는 것으로 뒤집어서 주게 되죠. 그럼 그러한 표현들을, 다양한 표현들을 내가 익히고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한 번 더. 2 곱하기 2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건 몸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체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과 정의를 알고 그 다양한 표현과 함께 몸에 체득을 해야지만이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토모스 과학에서는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첫 번째 디테일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세하고 꼼꼼한 내용 정리.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알고 있겠지라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짚어보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자세한 표현 방법. 실제 이거는 제가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뿐이죠. 그럼 저는 그 시간을 최대한 뭐한다? 단축시켜주기 위해서 좀 더 많은 표현들을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익히게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자,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기어야 되고 그다음에 걷고 뛰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화학 내용은 실제 수능 문제와 굉장한 갭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그 문제들을 내용을 한번 배웠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냥 건너뛰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문제를 푼다면 학생은 화학에서 좋은 점수를 절대 또는 나머지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념 정리 문제, 그 다음에 개념 완성 문제, 그 다음에 실전 문제 유형으로 체득을 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방학 동안에 요 개념 완성부터 한 1.5단계까지 그리고 나머지 단계를 학기 중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려가면서 아이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반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한 겁니다. 꾸준해야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도 항상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의 변화를 그것들을 한 번씩 짚어주면서 다시 반복적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화원을 또는 화원을 수능을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화원 내용 정리를 학기 중에 진행해서 겨울방학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수능에서 화학을 선택한다면 적어도 내용만큼은 탄탄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전 문제에 적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실력을 업해서 1등급을 받는데 큰 무리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토모스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지훈이었습니다.